사용 후 모두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포장재. 생활 쓰레기 중 부피 기준으로는 50%, 무게 기준으로는 30%가 바로 포장 쓰레기라고 하는데요. 쉴 틈 없이 나타나는 포장 제품들만큼 환경도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따라서 친환경 포장 기술의 도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포장재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재활용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소각 또는 매립할 때 환경에 가능한 한 피해를 끼치지 않는 포장재 개발이 중요할 텐데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나날이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친환경 포장 기술. 오늘 과학, 미래를 열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미래를 열다 김재능입니다. 오늘은 포장이 어떤 방식으로 환경을 보호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환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4가지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포장 폐기물 처리에서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이것은 순차적인 원칙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포장재를 줄이는 것이고요. 둘째는 포장재를 줄일 수 없을 때 사용된 포장 재료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앞에 2가지가 불가능할 때의 방법인데요. 포장재를 소각하되 환경에 최소한의 부담을 주는 것이죠. 마지막 4번째 원칙은 앞에 3가지로도 안 될 때의 방법으로 바로 매립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 4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포장재를 처리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기존의 포장재를 아예 모두 다른 재료로 대체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리병을 예로 들어볼까요? 유리병의 경우 폐기할 때 접을 수도 없고 쉽게 부술 수도 없다는 단점이 있죠. 그런 점에서 바로 카톤팩이 등장했습니다. 카톤팩은 지금 거의 모든 우유나 주스에서 사용하는 종이 포장 재료를 말합니다. 카톤팩은 종이뿐 아니라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 총 7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산소나 수분의 대부분을 완벽히 차단해 주죠. 따라서 냉장 시스템으로만 유통이 가능했던 우유를 상온에 6개월 이상 보관하면서 유통할 수 있게 한 포장 소재입니다. 이 카톤팩을 유리병의 대체재로 사용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온에서도 유통할 수 있어 편리하고 포장 비용이 훨씬 적게 들며 폐기할 때도 탁탁 접어 압축해주면 그 부피를 현저히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밀접하게 사용했던 이 카톤팩에 이렇게 많은 원리가 숨어 있는 것이 놀라우실 텐데요. 이렇듯 포장재를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이 지금도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바로 나노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기술로 포장재의 부피나 무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에 사용되는 소재는 MMT, 모모리얼 라이트라고 하는 점토 성분의 소재와 알루미늄 산화물인 Al2O3라는 나노 금속 산화물인데요. 이 소재들은 산소와 수분을 잘 차단해주는 소재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에 이 기술을 함께 사용하면 기존에 사용했던 플라스틱의 두께를 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지금까지 환경을 보호하며 포장 재료를 처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2번째 방법, 즉 재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현재 재활용 포장재로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플라스틱인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분리수거할 때 보면 꼭 플라스틱은 따로 수거하죠. 그럼 이 플라스틱은 어떻게 재활용되는 것일까요? 분리수거되어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인조잔디나 공원용 벤치 등으로 사용되곤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포장용 플라스틱은 단순히 하나가 아닌 여러 재료가 섞여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타일렌, 나일론, 페트 등 이런 다양한 재료를 섞죠. 이들의 재료는 각각 그 역할이 다 다른데요. 수분이나 산소의 차단을 막아주고 필름과 필름을 접착하는 데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터지지 않는 강한 물성을 만들어주는 나일론이나 페트, 산소 투과도나 수분 투과도를 낮춰주는 알루미늄, 그리고 내용물을 쉽게 볼 수 있게 투명성을 살려주는 OPP가 있죠. 이들 중 포장할 상품에 필요한 기능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보통 하나만 사용하지 않고 적어도 이들을 3개 이상 다양하게 섞어 사용합니다. 따라서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사용할 때 다른 포장 재료와는 좀 다른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 현실인데요. 플라스틱 안에 여러 재료를 각각 나눠 따로 재활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굳이 나누지 않고 재활용하면 안 되는지 하는 의심이 드실 텐데요. 플라스틱 포장 재료를 한 번에 폐기하게 되면 다시 재활용하려 할 때 재료의 물리적 성질이 너무 나빠져 재활용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분리수거된 플라스틱의 각각의 재료를 따로 처리해야 재활용이 쉬워집니다. 문제는 이 재료들을 분리할 때 많은 비용과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현재 새로운 플라스틱 포장재가 개발 중입니다. 즉, 지금처럼 3개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 플라스틱 포장 재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재료로 여러 가지 물성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까 폴리에틸렌이 접착이나 산소나 수분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폴리에틸렌의 장점에 나일론의 장점, 즉 터지지 않는 강한 물성 또한 가진 새로운 재료를 개발해 한 가지 재료로 폴리에틸렌과 나일론의 역할 모두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재료를 사용해 포장재를 만들면 나중에 재활용할 때 따로 재료를 분리할 필요가 없어지는데요. 아직 이런 재료가 실존하지는 않지만 많은 연구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플라스틱의 재활용 처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고 많은 생산자들이 플라스틱을 포장재로 사용하게 돼 재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또한 페트병의 경우 이를 재활용하는 새로운 첨단 기술이 개발 중인데요. 페트병은 원래 알코올류인 에틸렌 글리콜과 산류인 텔레프탈릭 액시드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연구 중인 첨단 기술은 바로 화학적 분해 기술인데요. 이 에틸렌 글리콜과 텔레프탈릭 액시드의 결합을 거꾸로 다시 원재료인 에틸렌 글리콜과 텔레프탈릭 액시드로 분리시키는 기술입니다. 즉 포장 쓰레기가 다시 페트병의 원재료로 분리되고 또 다시 결합해 페트병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추가의 원료 없이 포장 쓰레기를 그대로 다시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니 포장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고 덩달아 이것을 처리할 비용과 시간이 들지 않게 되니 매우 친환경적인 방법이 되겠죠. 미국에서 사용되는 페트병 원료의 30%는 바로 이렇게 재활용된 페트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기술이 더욱 발전해 지구의 오염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을 보호하는 세 번째 원칙, 바로 환경에 최대한 해를 끼치지 않고 소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포장재를 소각해 처리해야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산화탄소인데요. 화석 원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이 이산화탄소는 기후온난화의 큰 주범이 되죠. 따라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었는데요. 바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폴리우레탄의 원료인 프로필렌 옥사이드와 반응을 시키면 이산화탄소 플라스틱인 글리폴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플라스틱은 기존 플라스틱 계열 소재보다 투명도와 차단성이 뛰어나 건축용 자재, 포장용 필름, 식품 포장재 등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술을 활용해 만든 제품을 다시 태우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일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다시 포집하여 원료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이러한 이산화탄소 플라스틱을 포장재로 사용하는 기술이 현재 국내 기술진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는데요. 아직 물성이 부족하여 실용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 위해 계속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재미있는 포장재를 알아볼 텐데요. 먹을 수 있는 포장재가 있다면 어떨까요? 먹을 수 있는 포장재가 있다면 소각의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을 텐데요.
실제 우유 단백질을 이용한 식품 포장재가 개발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전시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우유 단백질은 카세인 단백질과 웨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중 카세인 단백질은 우리가 자주 먹는 치즈를 만드는 단백질이기도 합니다. 이 우유 단백질은 젖의 품종에 따라서 그 함량의 차이가 있지만 우유 중에 약 3에서 3.9%가 함유되어 있죠.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인 리진과 메티오닌 등과 같이 식물성 단백질이 부족하기 쉬운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럼 이 우유 단백질을 어떻게 포장재로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우유에서 카세인과 웨이 단백질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재분해 아미노산을 추출하죠. 이렇게 나온 아미노산을 화학적으로 길게 연결해주면 체인이 긴 고분자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바로 우유 단백질 포장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우유 단백질 포장재는 실제 서양 요리인 스튜에 이용되기도 있는데요. 스튜는 고기와 각종 채소를 넣어 끓인 진한 국물 요리죠. 우리가 먹는 카레와 비슷한데요. 스튜에 들어가는 고기에 바로 이 우유 단백질 포장재를 이용합니다. 이 우유 단백질 포장재는 고기를 랩처럼 싸고 있는데요.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는 랩을 떼어내야 하지만 우유 단백질 포장재는 그냥 포장된 상태로 그 고기를 썰어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것이죠. 특히 해군의 잠수함과 같은 곳에서 이 우유 단백질 포장재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잠수함에는 마땅히 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없고 또한 자신의 위치가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함부로 쓰레기를 밖에 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군들은 최대한 포장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우유 단백질 포장재를 사용해 고기를 먹고 포장재도 먹어 따로 배출시키지 않는 것이죠. 고기 또한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우유 단백질 포장재와 궁합이 잘 맞는데요. 우유 단백질이 고기의 수분과 산화를 방지해 주기 때문에 특히 고기와 잘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먹는 포장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예 포장재를 먹어버려 쓰레기를 배출시키지 않으니 환경에도 해를 끼치지 않고 건강에도 좋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생기겠죠. 이번에는 친환경 처리의 네 번째 원칙, 바로 매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립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것인데요. 지금부터는 자연에서 생분해되어 환경에 해를 가하지 않는 포장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플라스틱은 100% 화석 연료에서 추출해 사용되는데요. 화석 연료란 원유로 만드는 제품을 말합니다. 이 석유 자원은 사용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플라스틱 제품은 분자의 구조를 바꾸는 화학적 처리 과정으로 합성된 것이기 때문에 자연에서 스스로 분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재활용하려면 화학적 재공정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 과정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행히도 플라스틱을 화석 원료가 아닌 자연에서 분해하는 천연 재료인 사탕수수를 발효시켜 만드는 방법이 개발되었는데요. 사탕수수의 당이나 줄기인 셀룰로스를 활용해 발효시키면 산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산을 합성하여 고분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분자는 거의 플라스틱과 거의 같은 물성을 지니게 되죠. 또한 사탕수수라는 천연 연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분해 역시 자연에서 스스로 천연 분해됩니다. 즉 환경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고 비용도 들지 않게 되죠. 앞으로는 이 사탕수수 추출물을 100% 사용해 만든 플라스틱 용기가 개발되어 샴푸와 화장품 포장에 사용될 전망인데요. 이 포장 용기는 기존의 샴푸 및 화장품 용기와 같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성질을 갖게 되기 때문에 샴푸와 화장품 용기에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과자 봉지를 자연에서 썩을 수 있는 친환경 재질로 만든 것도 있는데요. 이 과자 봉지는 100% 옥수수에서 추출한 재료로 이루어집니다. 옥수수 전분을 발효시켜 락틱산을 만들고 이를 중합시킨 것인데요. 100% 천연 물질로 만든 포장재로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소재입니다.
이 옥수수 전분 포장지는 플라스틱과 같은 물성을 가졌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는 이 둘을 100% 구분할 수 없는데요. 현재 미국의 한 회사의 포테이토 칩 포장에 사용되고 있죠. 또한 이 과자 봉지는 친환경 소재의 포장지를 식품에 정형한 세계 최초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옥수수 전분을 이용해 같은 원리로 만든 포장 가방도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는데요. 역시 천연 재료를 이용해 만들었기 때문에 100%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기술입니다. 그리고 면화씨, 밀껍질 등과 같은 농업 쓰레기를 이용한 친환경 포장도 개발되어 있는데요. 면화씨, 밀껍질의 특징은 바로 강한 섬유질이죠. 여기에 식초산을 결합시켜 포장재를 만드는 것인데요. 식초산이란 막걸리를 오래 두면 나타나는 산으로 역시 강한 섬유질과 만나면 필름이나 시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포장재는 100% 천연 포장재로 매립했을 때 자연의 미생물이나 효소로 분해가 가능하죠. 또한 스티로폼을 대신할 완충 포장재가 개발되어 사용 중인데요. 바로 옥수수를 뻥튀기 한 강냉이를 이용한 것입니다. 강냉이는 그 속에 공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완충 효과를 가지게 돼 스티로폼 대신 완충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스티로폼은 폴리스타일렌을 발포해 만드는 것인데요. 이 폴리스타일렌의 원료인 스틸렌 모노머가 바로 화석 원료인 석유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강냉이로 만들어진 완충제는 스티로폼과는 다르게 석유를 사용하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처분할 때 어떤 화학적 공정이 필요 없이 자연에서 분해되는 친환경 기술인 것이죠. 또한 남성들의 필수품인 면도날 포장 용기가 변화되고 있는데요. 플라스틱 사용 비율을 낮추고 천연 재료인 펄프를 사용해 포장 용기를 만들어 환경 오염을 줄이고 있습니다. 펄프는 고체가 아니라 종이를 물에 풀어놓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물을 빼면 원하는 모형으로 성형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달걀판도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화석 연료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은 분해되는 데 수백 년이 걸리지만 펄프를 사용해 용기를 만들면 그만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에서 생분해되는 포장 소재들을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스스로 분해되는 포장재들이 더욱 다양하게 개발되어 인간에게 유용하고 환경에도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 포장 속에 숨은 첨단 과학기술을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을 보호하면서 우리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할 포장 기술에 대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